슈퍼 청문회에서 국민 밉상으로 등극한 3인방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부터 나눠볼 건데요. 한 명씩 확인을 해보시죠. 네. 팔장 우병우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팔장 우병우 네, 선생입니다. 청문회에서 우병우 수석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 다닌 적 없습니다.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회유 지시한 바 없습니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우병우 증인, 예. 지금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예? 제가 우병우 검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피의자면 한 방 쥐어박을 것 같아요. 네, 김한정 의원이 내가 검사였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아마 청문회 쭉 지켜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저렇게 우병우 수석이 그러니까 부인한 건데 우병우 수석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추궁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못한 겁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둘 다라고 봐야 돼요. 둘 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속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은 사기꾼이라고 쳐요. 사기꾼이 누군가를 속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공부하고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충분히 공부하고 나왔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교묘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국회의원이 그걸 뚫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칼을 못 만든 거예요. 창을 못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화만 버럭버럭 내다가 그냥 들어간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만약에 전 민정수석을 추궁하려고 했다면 약한 고리들을 찾아내가지고 제일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줬어야 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이제 버럭 화를 냈던 부분이 가족과 관련돼 있는 부분. 네. 그러니까 특히 처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꼿꼿하고 얼굴에 머리에 그러니까 목에 기부스했다고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예. 그때 버럭하면서 화내면서 그 검찰 출두할 때 여기자 쫙 째려보는 그 눈빛으로 째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검찰 주변에 아무도 그 우병우 수석하고 친한 사람이 검사 시절 때도 없었는데 유독 처가만은 잘 챙기고 가족은 끔찍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 의원들이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파고 들어갔다면 아마 사람이 약간 어떤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능력이 상실하고 그러면 허점이 드러났을 것 같다. 예. 근데 그런 것도 그냥 고분고분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뭔가가 없어서 예. 오히려 들을 수 있는 얘기도 덜 들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예. 우병우 증인의 약점은 장모님이에요. 김장자 회장. 예, 그러니까 그 장모님에 대한 거를 압박을 가해야 되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병우는 특검에서 구속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그 수사할 때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설사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에서 굉장히 어려워할 거라고는 예측이 돼요. 그러나 우병우 씨가 누굽니까?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지금 우병우 증인이 해야 됐던 민정수석으로서 자기가 해야 됐던 일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국가가 흔들리는 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알았을까요? 우병우 씨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날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이 우병우한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직무유기, 1%라도 직무를 유기했다면 이 사람은 구속감입니다. 우병우 씨 구속해야 됩니다. 예, 구속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특검이 뭐 이제 철저하게 아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를 할 텐데 글쎄요. 네, 두 번째 예. 인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문회 엑스맨 이완영. 네, 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문회 이완영 엑스맨. 의원의 모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완영 의원의 목소리 준비됐습니까? 예. 청문회 엑스맨 이완영 의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완용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관저 정치라는 말도 있죠. 자, 관저에 있으면은 일을 안 하는 거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관저로 정치인들 불러 대수사를 논의하고 고령과 병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정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 간 거 한 3분의 1만 다시 국민으로 오든 한국으로 오면 참 좋겠다. 고영태를 왜 소개했습니까? 차은택을 왜 소개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이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자, 우리 이한희 아니, 간사님 마무리하게. 마무리하세요.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인은 본 의원은 조용하세요. 발언 안 돼요. 윤수아 정의당 의원이 그렇죠. 이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분히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완용 의원. 우리 예. 청문회를 하면서 가장 구멍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도 국회의원들 준비를 많이 해서 질문하는데 항상 엉뚱한 질문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청문회 때는 본인의 신상 발언한다고 1시간 이상 끌어버렸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사실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이완영 의원이 이제 결국 위증 교사라든지 이런 혐의가 있었다는 게 많은 또 증거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완영 의원이 본인이 의도했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청문회를 가장 스타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스타가 될 수 있는데 나쁜 의미의 스타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예. 네. 저는 청문회 같은 거 좀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정말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렇게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물론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주 고령 출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 국민들이나 그 뽑아준 분들은 우리 국회의원이 정말 국회 가서 정말 참 열심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야 역시 그 지역의 국회의원 잘 뽑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매일 국민 밉상이다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 주민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동안 사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뽑은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좀 자주 해야 된다고 청문회 자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 인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요, 그 위증교사 의혹으로 최규 의원이 사퇴한 후에 대타로 들어온 백승주 의원입니다. 엉뚱해도 굉장히 너무나도 엉뚱한 대타 활약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시죠. 2015년 11월 4일에 북한이 이미 당시에 그 반제 민주전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이 이미 보도를 해요. 우리 대통령이 등용한 인물은 최태민, 최순실, 정윤의 인맥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최초로 북한이 먼저 시작합니다. 네. 최순실 컴퓨터에서 카피를 할 때 그 카피하는 의도가 뭐예요? 주인 몰래 이거 카피하는 건 굉장히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걸 밝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이 최규일 새누리당 의원의 이제 대타로 그 국조특위위원으로 합류를 했는데 뭐 야구로 치면 계속 파울볼만 치는 것 같아요. 예? 이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완영 의원도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하고 같이 만날 때 친박계 의원들만 썩 불러가지고 만나고 비박계를 그러니까요. 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뭐냐? 비박계 못 믿으니까 단순히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백승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사실상 제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하니까 국민들이 답답하고 열받아가지고 막 진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이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잖아요. 공익제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박수치고 포상금을 줘야 될 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공개하고 이렇게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그거 왜 공개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큰 틀 안에서 보면은 결국 친박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진짜 서청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상하관계 신처럼 모시는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인 거라고밖에 볼 수 네, 없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시간이 참 아까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